퇴직을 앞두고 있던 60대 남성 김현수 씨는 늘 자신이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회사 퇴직금으로는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에 넣을 생각이었죠. 그렇게 하면 노후는 충분히 버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를 하고 나니 세상은 이미 그가 알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행 금리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고 연금은 매달 고정된 금액으로 들어오지만 생활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장 보러 갈 때마다 느껴지는 체감 물가는 그가 TV 뉴스에서 보던 숫자와 달랐습니다. 김 씨의 말처럼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었는데 내 준비는 멈춰 있었다는 말은 요즘 은퇴 세대의 공통된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은퇴자들은 산업화 세대이자 부지런함을 최고의 미덕으로 배웠던 세대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착실히 모으면 은퇴 후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근면성실만으로 버틸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한 직장에서 30년을 버티면 퇴직금으로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았지만 이제는 집값이 그 퇴직금의 몇 배가 되었고 아이들은 독립이 늦어졌으며 부모의 부양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 은퇴라는 시점이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한 62세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전엔 퇴직금이 2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돈으로는 5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멈춰 있었던 겁니다. 은행 예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고 자식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모의 의무라 생각했으며 소비 습관도 예전 직장 생활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디지털로 구독 경제로 비대면 서비스로 바뀌었지만 그는 여전히 돈을 아끼는 것만이 답이라 믿었죠. 그러나 문제는 아끼는 것만으로는 물가를 이길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반면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업데이트한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조기퇴직한 여성 이정화 씨는 유튜브와 온라인 강좌를 통해 재테크와 디지털 트렌드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작은 자금을 ETF와 배당주로 나누고 물가에 연동되는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겁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엔 시간이 많아요. 그 시간을 불안에 쓰느냐 배움에 쓰느냐의 차이였어요. 결국 그녀는 연금 외에도 월 70만 원 정도의 배당 소득을 만들었고 은퇴 후 불안이 훨씬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정체된 은퇴 준비입니다. 즉 자산은 그대로인데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점이죠.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출렁이며 기술은 새로운 소비 구조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은퇴 준비는 여전히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다, 집이 있으니까 된다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머무름입니다. 집은 팔기 전까지 현금이 되지 않고 연금은 정해진 금액만 들어옵니다. 즉 세상이 빠르게 바뀔수록 고정된 자산만으로는 점점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불안의 원인을 돈 부족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 변화에 뒤처진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이 돌아가는 시대에 자신만 혼자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 친구들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나눌 때 대화에 끼지 못하는 소외감. 이런 심리적 단절이 곧 불안과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은퇴란 단순히 일에서 물러나는 시점이 아니라 배움을 멈출 때부터 시작되는 퇴행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변화의 속도는 개인의 적응 속도보다 빠릅니다. 예전엔 경로당과 복지관이 노후의 중심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취미 동호회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시니어 창업, 온라인 판매, 지역 콘텐츠 제작 등 새로운 형태의 은퇴 후 일이 생겨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며 스스로 가능성을 닫습니다. 결국 준비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보다 의지의 멈춤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경제적 변화에 따라 심리적 충격도 커집니다. 물가가 오르면 지출이 늘고 지출이 늘면 불안이 커지고 불안이 커지면 소비를 더 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악순환을 정체형 노후 루프라고 부릅니다. 즉 돈을 지키려다 삶을 잃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적극적인 정보 탐색과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들은 변화의 속도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는 매년 바뀝니다.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재정도 관계도 삶의 의미도 함께 퇴색됩니다.
지금의 노후는 더 이상 과거의 공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면하게 살면 된다. 직과 연금이면 충분하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배우는 은퇴자, 움직이는 은퇴자가 살아남습니다. 결국 김현수 씨는 뒤늦게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ETF를 샀고 생활 속에서 쓸데없는 구독 서비스를 정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은퇴 후 지출을 다시 계산하면서 매달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회사에서 배운 건 효율이었어요. 그런데 은퇴 후엔 변화에 적응하는 게 진짜 효율이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세상이 변했다면 나의 은퇴도 변해야 한다는 것.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노후의 안정은 자산의 크기보다 업데이트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멈춘 준비로는 빠른 세상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움직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두려움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변했듯 나도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은퇴자의 새로운 생존법입니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난 63세의 박정수 씨는 요즘 스스로를 시간 여행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달려가는데 자신은 여전히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다는 자조 섞인 표현입니다. 그는 한때 대기업에서 인사팀장을 지냈고 누구보다 치밀하게 은퇴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퇴직을 준비했지 시대 변화를 준비하진 못했어요. 그가 말한 시대 변화라는 말 속에는 기술, 경제,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가 회사에 다닐 때만 해도 은퇴 후엔 국민연금, 퇴직금, 예금 정도면 충분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 물가는 급등했고 자녀 세대는 결혼보다 독립을 택했고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디지털로 이동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양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없는 삶에서 그 습관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지하철 출근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바라보면 묘한 소외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그가 저들 중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세상과 한 발 떨어진 관찰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여유라 생각했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은퇴 후 불안은 돈보다 관계의 단절, 세상으로부터의 소외감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은행 앱 대신 직접 창구를 찾아갔고 각종 정부 지원 제도도 복잡해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요즘은 은행 안 가고 다 폰으로 하지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세상에서 조금씩 뒤처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61세 여성 오미자 씨는 퇴직 후 봉사활동과 독서로 여유를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삶이 너무 단조로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전엔 일이 나를 움직였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움직이지 않아요. 사실 그녀는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성장시키기보다 안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안정된 것을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연결되고 새로운 기술이 매달 등장합니다. 유튜브로 시작된 변화는 지금 시니어 세대의 소통 방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오 씨는 손주가 사용하는 AI 영어 앱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공부조차도 기계랑 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제야 세상은 멈춘 적이 없는데 자신만 제자리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은퇴 격차라고 부릅니다. 즉 경제적 격차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의 격차입니다. 같은 연금을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온라인 뱅킹으로 수수료를 줄이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정보를 얻어 합리적인 소비를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창구를 찾고 소문에 의존하며 기술을 두려워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결국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능력이 은퇴 후에 진짜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지금 멈춘 사람은 가난해지고 배우는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이 시대 노후의 냉정한 공식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제도와 기술을 실시간으로 흡수하지만 은퇴 세대는 그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매년 시니어 창업, 디지털 교육, 연금 세제 혜택 같은 다양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혜택을 활용하는 사람은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노후는 정보를 모르면 손해보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과거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배우지 않으면 순식간에 밀려납니다. 이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은퇴자들의 재정 구조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예금 금리가 34%면 괜찮은 수익이었지만 지금은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 이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금이 제일 안전하다는 생각에 돈을 묶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새로운 질서로 바뀌었죠. 결국 멈춘 사람일수록 손실을 입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학습된 안정감의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안정만 추구해온 사람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시도보다 익숙한 방식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정이 지금의 불안을 만듭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험이 되는 시대에 안정은 더 이상 안전이 아닙니다. 결국 은퇴자는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과거에 머무르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흐름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배우고 참여하고 시도하는 자세가 불안의 해독제입니다. 한 67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보다 용기가 필요했어요. 새로 배우는 게 무섭지 사는 건 괜찮아요. 그는 퇴직 후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었고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를 들으며 소액 투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해도 봤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오전 10시 주식시장이 열릴 때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관심이 그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돈의 문제를 넘어 존재의 의미를 되찾은 것이죠. 결국 은퇴란 더 이상 직장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과정입니다. 일을 그만둔다고 세상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속도에 맞춰 스스로를 다시 세팅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고 경제 구조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간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변화 속에서 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배움과 적응이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박정수 씨는 요즘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화상통화를 하며 디지털 세상을 배워갑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멈춰 있었던 건 세상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변하기 싫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고백은 수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을 압축한 말입니다. 세상이 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방식에 안주해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노후의 진짜 격차는 돈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에서 생깁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더 빨리 변할 겁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금융, 새로운 생활 패턴이 노후의 일상을 다시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계속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세상이 빨리 변했는데 내 준비가 멈춰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늦은 준비는 실패가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게 실패입니다. 결국 노후의 진짜 성공은 세상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